이하가 나오면 분담금이 더 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조합원 분양가의 감정가 빠진 금액이 내가 납부해야 될 분담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 컨텐츠를 다루는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주비와 분담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주비와 또 내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주비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주비 분담금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우실 거예요. 오늘은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많은 분들이 조합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 사업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크게 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더 모르실 텐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처음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도 이런 조합 책자에 대한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건데요. 오늘은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조합원들께서는 딱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초보를 위해서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아직도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합도 설립도 안 됐는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러 가더라도 분담금이 얼마냐, 조합 설립 언제 되느냐, 이주를 언제 해야 되느냐, 내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조합 설립도 아직 되지도 않고 조합 설립도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된다. 초기니까 모르셔도 된다. 일단 동의하십시오. 동의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단 동의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 자세히 봐야 되냐, 사업 내용을 봐야지 동의해야 될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현장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공사가 와서 공사하겠다 그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시공사가 도망가지 않고 공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자세히 보시고 동의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하실 건지 아니면 현금 청산하실 건지 결정하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업자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 사업 때문에 내 집을 잃고 사기당해서 쫓겨나는 걸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매우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조합의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공사비 혹은 투입 비용도 고지지 못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비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수주도 잘 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때 돼서 확인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비 분담금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건축 심의가 마무리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통지서를 받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가의 개념, 적용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분담금 예시에서 이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기본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 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조합원 분양가 59형을 10억에 지금 조합원 분양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감정평가 금액 5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비율이 110%가 나오고 권리가액이 5억 5천 정도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비례율이 이렇게 해도 권리가액 5억 5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전체가 이제 제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조합원 분양가인 10억인 아파트예요. 그런데 요 감정가가 요 정도 5억이죠. 한 반 정도 되죠. 5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5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원칙은 분담금 5억을 내셔야 돼요. 그죠? 10억에서 5억 빼면 5억이니까. 그런데 비례율, 사업성에 기반을 한 비례율이 10%를 받아서 권리가액 5억 5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4억 5천이 돼요. 10억에서 권리가액 5억 5천을 빼면 분담금 4억 5천. 요까지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원칙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다? 내가 신청한 조합원 분양가의 감정가 빠진 금액이 내가 납부해야 될 분담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가액이 보통 100% 넘으면 조금 더 분담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요즘은 100% 이하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 이하가 나오면 분담금이 더 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보시고, 권리가액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이 권리가액은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또 일반 분양을 얼마나 하게 돼서 생기는 이익을 보정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정된 숫자를 적용한 게 권리가액인데요, 비례율에다 감정가를 곱해서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풀이하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았으면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비율대로 권리가액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분담금을 줄여드리시는 거고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좀 손해를 봤어요, 원래보다. 그래서 비율이 100%보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손해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적용되었던 감정평가 금액 기준에서 권리가액을 적용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몇 % 결정이 나더라도 추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입주하고 정상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조합 사업에서는 더더욱더 변수에 대한 대응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비례율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하시고 분담금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도 책임지고 가져가셔야 되고, 손해보는 분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사업 주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많이들 물어보신 이주비는 어떻게 되냐? 현재는 지금 감정가 기준으로 50%가 나가고 있는데요, 권리가액이 아닙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50%입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감정가 5억이 나와 있는데 이주비 대출은 여기 50%인 2억 5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하고 마지막 입주 때 내시는 금액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주비 대출 2억 5천에 분담금이 4억 5천 나왔으니까 잔금시 7억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 그러면 나는 감정가 5억인데 입주비 7억이 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단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주비 받아서 이사하고 고생하고, 또 돈은 감정가 5억 나왔는데 돈은 7억을 내라 하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말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다. 초기에 조합 설립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설명이 안 돼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등기를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 10억이 조합원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변 시세가 현재는 그렇더라도 입주 때 언제 얼마가 될지는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입주 때 5구형 시세가 15억이 될 수도 2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마진을 보고 분양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 담보대출로 전환될 때 조합원 기준가로 담보대출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시세가 올라가면 20억이 되었다고 보면 이게 20억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죠. 그러면 똑같이 50억 준다면 20억 기준으로 해서 10억의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잔금 입주 때 잔금 7억 원에 대해서 충분히 납부를 하실 수가 있죠. 대출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사실 이주비는 보증금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시더라도 나중에 팔고 나오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담금 4억 5천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입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2년 뒤에 비과세 돼서 시세 차익으로 파시고 나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해서 내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걸 대략적으로 계산하셔야지 조합원 기준으로 분양을 받을지 현금 청산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시공사가 있고 조합이 있는데요, 시공사도 손해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준공 보증을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시면서 신축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분양받을지 현금 청산할지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께 투자에 관련된 걸로도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